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차기 주자 이야기하는 게 좀 뭐 그렇습니다만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차기 주자 여론조사는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이 차기 주자 여론조사입니다. 5년 단임제 이제 정권 하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깜짝 놀라게 일이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김문수 10일, 한동훈 10일, 홍준표 10, 안철수 10, 오시원 8, 원희룡 5, 나경원 2. 이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은 수치가 나왔지만 김문수가 더 앞에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가 하면 소수점을 보면은 김문수가 1등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한동훈이 김문수에게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가 똑같지만 홍준표가 소수점에서 조금 앞서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김문수 드디어 누리 PD 예상대로 치솟아 오르고 있죠. 이분이 말이죠. 여론조사에서 항상 빠지잖아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김문수 이분은. 이런 식으로 늘 넣어주게 되면요. 저는 이 보수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덩어리가 60대 이상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근데 여기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분이 7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애국 우파 자유 보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전통 지지층이 김문수로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뭐 후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이분은 흠도 없고 털어도 먼지도 안 나고 가장 완벽한 인물일 겁니다. 보수 주자는요. 저쪽 좌파 주자에 비해 가지고 깨끗해야 돼요. 저쪽은 이재명 같은 것도 뭐 저런 식으로 1등을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게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돼요. 제가 여기서 딱 봐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요 3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털면 다 털려요, 이 전부. 한동훈은 그 가족 관계, 그 처가 관계 너무도 복잡하고 그 멈추나더라고 보니까 이거 뭐 올려놓고 바로 그냥 망합니다, 저기는. 안철수도 저기 사실 워낙 돈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잖아요. 그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안철수도 위험해요, 사실. 제대로 털면 저기도 털린다라고 보고. 그리고 노선 자체가 또 희미하고 저 안철수는요. 원희룡은 제주지사 시절에 친중 행보를 좀 많이 보였던 게 그게 아마 혐의일 겁니다. 어쨌거나 나머지는 도덕성은 충분히 이제 이렇게 검증할 만하고요. 나경원도 사실은 부자잖아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닌데 보수 주자가 부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도 말이죠. 사실 그게 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다 보니까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보수 주자는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김문수는 정말 틀어도 문제 안 나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도요. 워낙 정치 관록이 이렇게 많잖아요. 선거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증을 다 받아가지고 요 3인이 사실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갈수록 아마 떨어질 거예요, 표가. 그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정치력이 너무 없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미지밖에 없어. 근데 그 이미지도 그게 내추럴한 이미지가 아니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리고 너무 가식적이다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래서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떨어져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11% 나오는 것은 왜냐? 아직 이런 어떤 정치 흐름에 대해서요, 진영 논리에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한동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7명인데요. 보수 내에서 이제 1위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게 다자구도로 갔을 때 특히 이제 저게 이재명이 있는 저쪽 좌파들하고 같이 이제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여론조사 지지율은요. 그 다자구도에서 이재명이가 얼마 나왔을 때 김문수가 얼마 나올까? 이게 이제 궁금하고 또 하나는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 누구 이런 여론조사가 좀 있었잖아요. 이재명에게 근접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동훈, 홍준표, 뭐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다 대입시켜봐도 많은 차이가 났었는데 김문수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보수의 큰 흐름이 김문수로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잠재력, 포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포텐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대폭발하기 전입니다, 아직은. 그거 폭발하게 되면요, 60대, 70대, 50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특히 수도권에서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아주 일 잘했거든요. 지금도 경기도민들은 역대 경기지사 중에는 김문수가 원탑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수도권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영남 출신이고 TK 출신이라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죠. 영남 민심을 쥐는 자가 결국은 후보가 될 겁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영남에서 많이 지지했었고요. 그런 식이죠. 자, 여기서 영남표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저는 결국 김문수로 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어날 것 같고, 홍준표도 나름대로 들이대 볼 수 있겠지만, 신선미가 좀 없죠, 이분은. 그렇지만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아시아투데이, 요즘 이게 우파 언론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누리 PD가 가끔씩 그랬잖아요. 김문수를 띄우려고 하면은 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펜앤마이커, 데일리안, 뭐 데일리안은 요즘 약간 중도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과거부터 이제 우파 언론으로 이제 이렇게 보였었죠. 파이낸스 투데이, 스카이 데일리, 자유일보 이런 어떤 우파 언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론조사를 자주는 안 한다 하더라도 가끔은 하잖아요.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나거든. 그때 김문수를 반드시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죠. 계속해서 여러분. 그때 여론조사에 잡히는 걸 보면은 김문수의 이제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야, 드디어 이렇게 떡하니 1위로 그냥 올라오네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예상했다 하더라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 뭐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18, 29세는 한동훈, 안철수 13% 가장 높았고, 홍준표가 11, 김문수 9%. 자, 70세 이상엔 김문수가 17%로 가장 높았고, 오세훈 15, 한동훈 14, 홍준표 10%. 60대에서도 김문수 14, 한동훈, 오세훈 12. 60, 70대가 많이 미는 후보가 무조건 1등하게 돼 있어요.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그랬다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제 김문수의 시대가 드디어 열릴 수도 있는 기반이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60대도 김문수, 30대는 홍준표가 14%, 40대는 홍준표 11, 안철수 9, 50대는 김문수 12, 한동훈 11,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전부 김문수가 1등이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솔직히. 좀 더 조직적으로 큰 언론사에서 조중동 같은 뭐 KBS, MBC, SBS, 뭐 그리고 종편 이런 데서 말이죠. 김문수를 자신들의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고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는데 안 넣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하고 달라요,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또 다르고, 그리고 조중동이 이제 그동안 지향해온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추구해온 어떤 그런 노선하고도 조금 달라요, 김문수는. 그래서 우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극으로 봅니다, 김문수를. 근데 김문수가 무슨 극입니까?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되고 나서 그 노동정책 펼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진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절대로 극우 아니고요. 극우면 또 어떻습니까? 지극한 우국청정이 극우인데, 이분은 역사 인식이라든가 과거 특히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 인식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정통 파적인 그런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익 위주의 마치 북한 교과서 같은 그런 식으로 역사가 지금 오도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김문수 같은 이런 사람이 시대의 요청이다. 시대 정신이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빨갱이가 많은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빨갱이 잡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은 어림도 없고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전부 다 안 돼.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장점들은 있지만 그거 해낼 사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관을 정말 올곧은 국가관을 형성시킬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내가 누구에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변합니다. 진짜 올곧은 정신과 올곧은 노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역사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게 우파인지 좌파인지 그냥 중도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 생각이 희미한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당합니다. 망해요. 패가 망신당한다니까. 저는 한동훈에게는 정말 정치 안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신선한 맛에 그냥 이기는 카드로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야 여기는. 그리고 너무도 흠이 많습니다. 이 뒤에 그 뒤에 배경이 좌파들이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놔둔 그 흠들이 너무 많아요. 우파 유튜브들 중에 그거 다룬 사람들 많죠.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 살펴보면요.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오세훈이 13%. 자, 여기 좀 놀라운데요. 오세훈이 꽤 높게 나왔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요거는 신뢰도가 좀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다음 한동훈이 12, 김문수가 11인데요. 저는 여기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가 압도적인 1위로 치솟아 오를 거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 말도 그렇고요. 본인의 출신 지역이 또 영천이잖아요. 경북 영천. 자, 부울경에서도 홍준표 14, 김문수 13, 서울은 한동훈 12, 김문수 11. 김문수는 골고루 다 이렇게 강하네요. 여기저기 전부 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김문수가 역시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14%로 압도적으로 1위네요. 안철수 11. 경기 인천에서 강한 후보가 영남에서 강한 후보가 뭐 원탑이죠.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홍준표 10, 대전, 세종, 충청은 한동훈 17, 강원, 제주는 안철수, 오세훈이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김문수의 필요성이랄까 그 뭐랄까 역할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같은 인물이 아니면 이 국가가 너무도 어지럽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국가기관에 지금 도무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반국가 세력이 요소요소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상화시킬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행정을 내가 잘한다. 내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건 2차적인 문제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라를 바로 채울 수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여럿 있어요. 김문수는 이재명 잡는 킬러입니다.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된다니까요. 경기지사로서도 서로 능력 면에서 완전 게임이 안 돼요. 원사이드하게 그냥 이깁니다. 김문수가. 청렴도 이 게임이 안 돼. 김문수는 우리나라 3대 청백리 안에 들어갑니다. 3대 청백리. 뭐 틀어도 문제 안 나는 사람이야. 이재명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재명이 가장 자랑하는 게요. 그 이제 드라마가 있는 인물이다. 뭐 소위 이제 서사가 있다 그러죠. 서사도 김문수에게 되면 게임이 안 돼요. 김문수의 서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원탑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그 정치 본능이 드러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삼성 기업 반대하다가 정학 맞고 벌을 받았죠. 그때부터 이 사회성이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뭐 노동운동의 전설이 됐고 도르코 거의 노조 위원장 하면서요 위장 취업을 했었죠. 그야말로 이제 그런 이제 자청해서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사람이 180도 사상이 전환되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우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문수를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밋밋하거나 너무 평범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들이 전부. 나름대로 장점들은 다 있지만 그 장점들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 필요한 장점들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정 잘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이미지 깨끗한 사람 수없이 많아. 그런 것으로는 국가를 절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문제가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이걸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김문수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분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해답은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아무튼 대단합니다. 아시아 투데이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아시아 투데이, 뭐 스카이 데일리, 자유일보, 뭐 그런 거 파이낸스 투데이, 뉴 데일리 이런 데서 말이죠. 여론조사할 때 반드시 김문수 장관을 넣어주시면은 그냥 1위로 아마 치고 나갈 겁니다. 이재명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